너는 임신하더니 가슴이 더 커졌다. 손주 낳는데 할아버지가 못 볼 게 뭐 있어. 임신한 딸이 시댁에서 성희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지만 딸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딸아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손주를 낳으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 내어 써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남편이 무역업을 하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특히 작년부터 동남아시아 쪽에 큰 계약건이 있어서 거의 1년 가까이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딸이 출산하기 전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정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딸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거의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딸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사위가 착한 애라고 생각했고 시댁분들도 처음에는 괜찮은 분들 같아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임신 중에 시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딸이 워낙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저한테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만 말하니까 저도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딸이 임신 초기였을 때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한 말들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임신해서 몸매가 좋아졌다느니 가슴이 커졌다느니 그런 말들을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딸도 그냥 서투른 칭찬인가 싶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옷이 몸에 너무 붙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어디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임산 붙이고 몸매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서 자꾸 몸을 흘러보는 시선을 보낸다거나 딸이 사위한테 이야기해도 부모님들이 칭찬하려는 건데 좀 이해해달라는 식으로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이 점점 더 위축되고 혼자서 모든 걸 참아야 했던 거죠. 저희가 해외에 있다 보니 이런 세세한 상황까지는 몰랐어요. 딸이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니까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저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딸 배를 만지면서 손주 이야기를 하는데 손이 배 위쪽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는데도 그냥 배 좀 만져본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딸이 시댁 가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임신 중이라 사위 혼자 가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드디어 출산 날이 왔어요. 딸이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서 사위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시부모님들도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주 태어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분만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자궁 상태를 확인한다며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사적인 부분을 보려고 한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딸이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가족인데 뭐 어때? 나도 아들 셋 낳아봤다. 이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라고 해도 손주 낳는데 할아버지가 못 볼 게 뭐 있어. 라며 버텼다고 해요. 결국 의료진들이 강제로 내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슬금슬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딸이 진통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 내내 계속 기웃거렸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사위예요. 자기 부모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방관하고 있다니. 딸이 결국 참다 못해 간호사한테 울면서 모두 내보내달라고 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애를 못 낳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위까지 포함해서 다 내보내고 딸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또 난리가 났어요. 아기를 보더니 갑자기 이 애가 우리 아들을 안 닮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의사한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낳은 애 맞아요.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집 애랑 바뀐 건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의료진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고 급기야는 우리 며느리가 밖에서 딴짓하고 온 거 아니냐? 친자 검사해야겠다. 이딴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방금 전까지 죽을 고생하며 아이를 낳은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신생아가 부모 중 누구를 닮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갓 태어난 애를 보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그 가족들을 내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중간중간 촬영해뒀다면서 이런 가족들과 더 있으면 산모에게 안 좋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딸한테서 이 소식을 들은 게 출산 다음 날이었어요. 딸이 울면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가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런 고생을 혼자 다 감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과 저는 즉시 거래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힌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딸을 보니까 너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사위도 와 있었어요. 제 남편이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후려갈겼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 자기 부모 하나 간수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마침 그 집 부모들도 병실에 와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손주 보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저도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한 편인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시엄마의 옷깃을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가슴은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할 짓이 없어서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더러운 말을 해. 당신 가슴이 처져서 부러워서 그랬어. 나이 먹어서 볼품 없어진 게 부러워서. 시어머니가 당황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한 말이 그거잖아. 임신해서 가슴 커졌다는 둥 개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몸은 어떤지 우리도 보자. 그러면서 시엄마 옷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제일 심각해, 이 변태야. 애 낳는 산모가랑이는 왜 보겠다고 그 더러운 대가리를 들이밀어. 네가 뭔데 우리 딸 몸을 보겠다는 거야? 늙은 영감탱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도 어디 바지 벗고 다리 벌리고 누워봐. 당신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다 같이 보자. 가족인데 뭐 어떠냐며?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지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거든요. 남편도 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애 낳으려고 진통하고 있는데 가랑이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이런 변태들이 어디 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특히 영감탱이는 변태라는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오해가 뭐야? 간호사들이 다 봤다며? 의사도 봤다고. 며느리 몸 보려고 커튼 뒤에서 기웃거린 거 다 증거 있다고. 그때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찍어서 올리겠죠. 시엄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당황해서 이런 곳에서 왜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봐서 창피해. 우리 딸은 얼마나 창피했겠어. 애 낳으려고 그렇게 아픈데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 그러면서 시엄마 옷을 더 잡아당겼어요. 옷이 찢어지면서 어깨 부분이 드러나자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 된다고?
우리 딸한테는 그런 짓 해도 되고 당신은 안 돼?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우리 딸 마음을 알겠어. 주변 사람들도 점점 더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그랬대.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이런 말을 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 남편도 참다 못해 그 집 영감탱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변태가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됐어? 당신 딸이 있으면 남이 그런 짓 해도 괜찮겠어? 영감탱이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오해? 병원에서 다 증거 가지고 있다는데 무슨 오해야? 당신 지금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해. 그런데 시아버지는 사과는커녕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소리를 질렸어요. 손주 보고 싶으면 아기만 보면 되지 왜 우리 딸 몸을 봐야 해? 왜 임신한 우리 딸한테 그런 더러운 말을 했어? 임신해서 가슴 커졌다는 말이 손주 보고 싶어서 한 말이야? 당신은 완전히 변태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와소름 끼친다. 이제야 창피한 줄 알았는지 영감탱이 얼굴이 완전히 빨개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만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런 난리를 쳐.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만하라고?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들이 먼저 그만했어야지. 그때 사위도 와서 어머님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사위한테도 화를 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자기 아내 못 지키는 게 뭔 남편이야. 부모가 그런 짓을 하는데 왜 말리지 않았어. 사위는 뻔뻔하게도 부모님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며느리 가슴 얘기하고 몸매 얘기하고 애 낳을 때 몸 보려고 하는 게 어떤 뜻이야? 병원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고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간호사들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구경하던 할머니 한 분이 어머나, 그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영감탱이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건 오해라고 소리쳐봐도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다른 산모 보호자들도 나서서 얘기해줬어요. 간호사가 자궁 상태 확인한다고 검사할 때도 커튼 뒤에서 보려고 했어요. 의사가 나가라고 해도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버텼다고요. 구경하던 아줌마들도 얘기했어요. 저 시엄마가 더 미친 것 같아. 어떻게 같은 여자가. 하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병원 보안 요원들이 와서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많았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부모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 짓 한 거지. 그때 경찰도 왔어요. 병원에서 미리 연락한 거였나 봐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경찰한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아세요? 임신했을 때부터 성희롱하고 애 낳을 때는 몸까지 보려고 했어요. 경찰이 일단 진정하라고 했지만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분들 행동을 저희가 다 목격했고 영상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집 부모들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산모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희가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이고 병원 내 소란 행위입니다. 라고 하시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영상까지 있다고요? 정말 그런 짓을 했나 봐요.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요.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SNS에 올리면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명이 찍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제 얼굴 팔리는 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우리 딸한테 한 것도 오해였나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말하는 게 오해예요. 경찰이 결국 모든 당사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들과 사위는 성희롱, 명예훼손, 병원 내 소란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그 뒤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병원에서 찍힌 영상들과 제가 그날 소리친 내용들이 SNS에 퍼지면서 출산하는 며느리, 성희롱한 시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정말 징그럽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런 가족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 집 부모들과 사위는 완전히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게 됐어요.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쑥덕거리는 거예요. 특히 그 집 영감탱이는 변태 시아버지, 며느리 성추행범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정말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요. 동네 할머니들까지 저 사람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 한 사람이야. 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그런 짓 하는 걸 왜 말리지 않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완전히 위축됐어요.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도 못 나가게 됐고 시장에 갔다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돌아왔다고 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그런 거 못 참잖아요. 회사 사람들이 다 그 영상을 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고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영상과 의료진들의 증언, 그리고 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아버지는 성희롱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사위도 공범으로 간주되어서 각각 처벌을 받았고요. 특히 시아버지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동네에서 아이들 근처만 가도 눈총을 받게 됐고 심지어 동네 상가에서도 출입을 꺼려할 정도가 됐어요. 그 뒤로 딸은 저희 집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손주와 함께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저희도 딸과 손주를 돌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위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위가 자기가 바뀌어 보겠다며 빌더군요. 하지만 우리 딸도 저희 부부도 이 녀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특히 우리 딸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번 실망시킨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을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딸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쪽 가족들의 그런 행동이 법정에서도 다 드러났으니까 법관도 딸 편을 들어줄 거라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사위는 양육비는 제대로 주겠다고 했지만 면접 교섭권은 제한될 것 같아요. 그 가족들과 손주를 만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시아버지 같은 사람과는 절대 손주를 만나게 할 수 없죠. 지금은 딸도 많이 안정됐어요. 처음에는 그 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상담도 받고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아직도 그 집 부모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쳐서 이 사단을 내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영상으로 다 나왔는데 무슨 변명을 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변명하니까 사람들이 더 혀를 차더라고요.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부모님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생긴 거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게 더 문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딸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딸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착하고 순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는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줄 알게 됐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앞으로도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고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자식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특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서 딸을 보호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시댁일에 친정이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딸이 더 고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친정에서라도 나서야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딸 편에서 힘이 되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꼭 말려주세요.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그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낸 것도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어머니들도 예전에는 며느리였잖아요.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서 며느리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족이 화목할 수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